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론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인간적 관점, 도구적 관점, 하나는 해석적 관점. 그 이론들이 각각의 이론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지? 객관적 관점은 어떤 거하고 매치되는 거지? 인간적 관점하고 매치되는 거고, 해석적 관점은 주관적 관점하고 매치되는 거야. 근데 그 이론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요것부터 살펴본 다음에 유형화 작업으로 넘어가는데, 이론의 핵심적인 기능은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그 다음에 이해, 비판적 평가.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트가 이거야. 이론의 기능. 조사 방법론 수업 학생들 여기서 듣는 학생도 있을 거야 아마. 그 학생들 조사 방법론 책 보면은 이론의 기능 그러면 딱 요것만 설명을 해. 뒤에 건 설명 안 해. 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과적 관점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이론의 기능으로서 제시하는 거야. 그럼 뒤는 뭘까? 해석적 관점, 주관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이론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적 기능, 뭐 이론 이런 것들이 너무 인과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관점에서 정의된 이론과 기능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만 편식하고 있어. 그걸 교정하는 시간이 될까? 우선 이론의 기능 그러면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기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 기술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틀리냐. 영어로는 기술을 describe 한다고. describe. 설명 explain. 그 기술이 현상이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설명은 현상을 이해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 기술은 현상을 묘사하는 거야. 현상 또는 현실을 행정현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 이렇게 붙여도 되겠지. 그걸 갖다 묘사하는 거. 있는 그대로. 물론 묘사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게 이제 기술이라 그러면은 설명은 그러한 현실과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밑에 보면은 현상을 유발한 원인을 찾아내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why that is happening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설명이고 기술은 뭘까?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s happening? 그렇지. What is happening? What is happening? 뭐가 일어나는 거가 그것이 기술이라 그러면은 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설명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제 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에서 지금 그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알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고 있어. 어떤 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기도 했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서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라는 것은 뭐지? 기술이야.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설명. 알았지? 예측과 통제와 예측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사건의 원인을 알면은 사건, 현상, 현실 뭐 다 우리가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 그걸 알면은 사건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 쉬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폐암의 원인을 알면은 폐암의 원인을 알려진 게 뭐지? 흡연이지, 그지? 그지? 그러면은 흡연을 알면은 흡연자의 폐암 발생을
통제할 수 있지. 흡연자, 폐암 발생 통제할 수가 있다. 원인을 알면 비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리는지를 알게 되면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어. 그지? 우리 인조 눈 있잖아. 그지? 인조 눈. 눈도 마찬가지지. 눈이 왜 내리는지를 알면은 못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내리게 할 수도 있어. 그지?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인 설명이라는 것은 통제를 위한 지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통제를 위한 지식을 제공한다. 원인을 알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원인을 알면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어. 그치? 어떤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면은 저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응? 그 다음에 비를 내리는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 원인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원인이 형성된 걸 보면 우리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그렇지? 응? 이 네 가지 기능이 인과적 관점, 도구적 관점, 객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이론의 핵심적 기능이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인과적 관점 뭐라 그랬어? 인간의 행동을 자극, 반응, 원인, 결과, 수단, 목표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원인이 왜 일어났냐? 인간관계를 규명하게 되면은 그 원인을 그런 어떤 사회 현상, 사회 문제, 사회 사건 이런 것들 갖다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주로 우리가 인과적 관점, 도구적 관점, 객관적 관점 거기에 입각한 실증 이론들이 주로 강조하는 이론의 기능이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어. 교과서도 이것만 주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지. 이해와 비판적 평가. 이거는 이제는 알겠지. 어떤 관점에서 제시하는지. 해석적, 주관적 관점. 특히 요 이해 파트는 해석 이론이 강조하는 파트고 이론의 기능이고 요거는 비판적 평가는 비판을 강조하는 이론의 기능이야. 우리가 다시 저번 시간에 논의로 돌아가면은 인과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객관적 관찰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 그죠? 관찰이 지식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다. 관찰 대상인 것만 관찰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사실적 세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다 그랬어. 예? 그래서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과적 관점에서 입각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요 얘기밖에 할 수 없어. 어떤 A라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왔냐 안 왔냐, 서림이가 왔냐 안 왔냐, 그리고 어떤 자극이 작용해서 왔지? 요 얘기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니까 출석 점수를 높이 카운트하니까 학생이 왔다. 그 자극에 반응해서 왔다. 요것만 관찰될 수 있잖아, 그지? 왔냐 안 왔냐 관찰할 수 있고 선생님이 어떤 자극을 줬는지가 관찰할 수 있잖아. 그것밖에 얘기 못해. 그러나 해석적 관점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수업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그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 거는 관찰이 대상이 안 되지. 관찰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해석적 관점, 주관적 관점이 있는 사람은 방법론을 어떻게 쓴다? 이디오그래픽 뭐라고 했어? 의도 표출적 방법론을 쓴다 그랬어. 의도 표출적 방법론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위자 개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관점에서 그 사람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인간의 행동의 본질에 대해서
사회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 응? 그렇지? 왔냐 안 왔냐 요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왔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왔는지, 그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인간 행동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지 않겠어, 그죠? 응? 그래서 이해가, understanding, 영어로 understanding. 인간이 어떤 가치와 의도를 갖고 행동했으며 그 특정 행위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인간 행동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해진다. 인간 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적 기능이다. 저런 거를 도와주는 것이 이론이라 그랬어, 그지? 이론. 우리가 이론 정의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볼까? 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론의 정의가 기능이 달라진다. 인간적 관점에서 이론을 정의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간 행동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인간 행동의 원인 결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련의 진술. 이게 이론의 정의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정의로부터 이론이 저게 바로 이론이라 그러면은 이론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연결돼 있지? 그다음에 해석적 관점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선생님이 정의를 내렸어, 그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가치와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며 인간 자신의 행동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러한 해석을 도와주는 진술이단 말이야. 도와주는 진술이자 지식이단 말이야. 자,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런 이론은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겠지, 그치? 응? 오늘 선생님이 논문을 하나 읽었어. 옛날에 읽었던 논문인데 한번 다시 봤어. 그 논문을 내가 가져들어오지는 않았네. 어떤 논문이었냐면은 그 스트리트 레벨 뷰로크라트, 일선 관료라고 얘기해요. 일선 관료들이 행동을 기술하는 그 두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해요. Two narratives. 일선 관료들이 재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 재량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Two narratives of discretion. 그 책 이론 논문의 제목이야. 네, 전통적인 나레이티브는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야. 일선 이론가들은 일선 관료들은 자기 재량을 이걸 활용을 해서 일선 관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굴 생각하냐면 교사, 소방관, 경찰관,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관료들을 말하는 거야. 민원인들을 고객을 직접 만나는 면대면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을 고객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재량을 자기 일을 보다 편하게 만들고 쉽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량을 쓴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규정, 규칙, 절차, 법, 이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 설사 그것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집착하고 법규에 집착한다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레이티브예요. 우리가 전통적 행정이론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데 전통적 행정이론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통적 행정 이론이 인과적 관점에 입각해 있어. 근데 그 논문을 쓴 두 교수가 실제 일선 관료들을 접촉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주관적 경험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 어떤 관점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 해석적 관점. 그래서 끌어낸 나레이티브는 다른 얘기였어. 실상 이론들은 다른 전통적 이론들은 판에 박힌 듯이 일선 관료들은 재량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공익이 아니라 사적,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고, 그들은 아무리 고객의 이익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법규에 위반될 경우에는 거부하더라. 이게 전통적 나레이티브인데 직접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 재량을 경우에 따라서 자기네들 위험하게 만들고 자기네들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재량을 활용을 해서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더라. 이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법규하고 배치될 경우에도 그것이 고객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법규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해석적 관점에서 입각해서 얘기를 다시 풀어나가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어떤 거야? 전통적 그런 나레이티브야? 아니면은 해석적 나레이티브야? 해석적 나레이티브. 전통적 나레이티브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현실하고. 직접 일선 관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그렇지 않아.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실제 그렇게 행동 안 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 인간 행동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지. 응? 그래서 해석적 인과적 관점의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이론은 실제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이론은 실제를 담아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나는지를 담아야 되는데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리서처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런 비판을 받아. 그 다음에 비판적 평가는 뭐냐면은 이론은 지향하는 어떤 이론이든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 규범적 가치가 있어. 그럼 규범적 가치는 행정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이론이 지향하는 가치는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배울 건데 가치가 틀려. 전통적 이론은 효율성, 합리적인 목표 달성, 이것이 행정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 체제 이론, 조직 생존 및 환경의 적응,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 후기 인간관계론, 개인의 자아 실현을 통한 조직 목표 달성, 이게 행정의 중요한 가치다. 다 틀려. 실행정화, 사회적 형평, 공공선택론, 시장이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개인의 프리 초이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선택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중요시 여겨. 그 다음에 해석이론, 비판이론은 자유롭고 비강압적인 담론. 서로 담론이라는 것은 디스커션을 말하는 거야. 디스커션. 저게 행정의 중요한 가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저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반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지? 그러면 이론이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들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규범적 가치는 어떻게 돼? 어떤 행정의 현실, 행정사건, 행동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행정의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 비판하면은 비판 기능이 가장 많은
그 이론이 여기서 뭐겠냐? 비판 기능이 제일 강해. 이론의 기능 중에서 비판 기능이 제일 강한 이론. 비판 이론이야, 비판. 크리티컬 시어리. 크리티컬 시어리는 그들의 그 최고의 가치는 여기서는 자유로운 비강압적인 담론 얘기도 했는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여러 알게 모르게 인간의 자유와 성장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여러 사회 관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론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제도나 관습으로부터 구속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구속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와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없애는 것이 없애서 인간 해방을 이루는 것이 이맨시페이션, 영어로 이맨시페이션. 인간 해방을 이루는 것이 이론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자유와 존엄성과 여러분들의 인간적 성장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관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 모른다고. 근데 잘 몰라. 너무 이건 나라의 어떤 존엄성과 가치를 많이 존엄적 가치 이런 성장을 갖다 많이 제약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나 관습들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것도 될 수 있죠. 더 본질적인 것 제약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라는 그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여성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압을 해버려. 그럼 당연히 그걸 받아줘.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런 거를 찾아내서 제거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론의 핵심적인 기능을 생각해. 그 비판입니다. 알았어? 우리가 이제 이론과 강조점의 차이 그러면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실증 이론이 강조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객관적 관점, 인과적 관점에 입각한 이론들이 강조하는 핵심 기능. 이외 비판적 평가는 해석 이론 및 비판 이론이 강조하는 이론의 기능. 해석적, 주관적 관점에 입각한 이론들이 강조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어? 자, 우리가 이제 기능의 얘기를 하고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고 이제 다음은 이론의 유형화로 넘어간다. 우리 아까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선생님이 유형화시킨다 얘기했어. 기술적 설명적 이론, Descriptive Explanatory Theory.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선생님 얘기 아니라 S.K.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론을 네 가지로 유형화시켰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들은 다 어떤 쪽의 이론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 결론부터 내리면은 어떤 이론인지 간에 이 네 가지 이론적 요소들 다 가지고 있어. 단지 어느 것이 우리가 방점을 두느냐. 그 구분이라는 거 알았어? 우선 기술적 설명적 이론. 그럼 이제는 이게 뭐겠냐? 알겠지? 이론은 우리가 기능에 대해 설명한 거지. 뭐겠어? 공공행정과 관련된 행위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
용도야. 이론의 용도가 뭐냐? 이론의 핵심 용도는 행정행위, 행정현실, 행정사건, 행정현상, 그것을 이루는 인간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 예측,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 아까 What is happening? 이라고 그랬어. 그런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 Why that is happening? 을 설명하래. What and why에 관심을 둔다. 그런 이론이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니스칸의 이제 예산 극대화론 들어봤어? 관료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예산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니스칸의 윌리엄 니스칸이라고 공공선택론자의 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산을 극대화시키려고 최대한 끌어올려고 노력한다 이거. 자, 그거는 어떤 파트지?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지. 관찰해 보니까 최대한도 예산을 끌어올려고 한다 이거.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거. 그지? 그러면 설명하면 왜 그런가? 이 사람 니스카에 뭐라고 하냐면 예산을 끌어다 주면은 관료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서 권력, 지위, 돈, 그 다음에 승진,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거기서 디스크라이브가 됐고 익스플레인 된 거네, 그지? 더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설명,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규범적 이론이라는 것은 미래 용도가 뭐냐? 미래 상태를, 이론의 용도, 미래 상태를 처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 용도다. 목적을 용도로 바꿔도 돼요? 응? 이론의 용도가 뭐냐? 이론의 목적이 뭐냐? 미래 상태를 처방적으로 설정하는 거야. 바람직한 미래 상태. 철학 이론들은 다 저런 거겠지. 정의, 우리가 철학 이론 중에서 존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 철학 논의들 보면 다 바람직한 사회하고 연결돼 있어. 플라토의 국가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의 니코만스 앤 에식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벤덤의 공리주의, 다 뭐냐 하면은 바람직한 사회. 그 어떻게 바람직한 사회가 뭐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야. 그런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지. 철학적 논의들이 주로 규범적 이론. 행정 이론에서 당연히 우리가 규범적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왜? 행정 이론들도 다 기본적 이론이라는 거, 이론의 속성을 갖고 있다. 모든 행정 이론이 규범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맞아, 틀려? 응? 맞지? 응? 아까 뭐라 그랬냐? 이론의 규범적 가치,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가 뭐라 그랬어? 다 이론마다 다 틀리지만 있잖아, 그지? 그런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야. 규범적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규범적 가치들 아니야. 효율성도 규범적 가치고, 사회적 형평도 규범적 가치고, 인간 성장도 규범적 가치고, 다 규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행정이론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정현실의 개선에 있다 그러면 이론의 규범성은 피하기 어렵다. 행정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본다 그러면 규범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 규범적 이론은 should, 어떻게 돼야 된다. good, 어떤 것이 바람직한 상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적 이론, assumptive theory. 이거는 인간 본성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제시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 용도야.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들어봤어? 맥그레거의 X 이론, Y 이론.
X 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 응? 수동적이다. 그다음에 일하기 싫어한다. 뭐 게으르다. 응? 놀고 먹기 좋아한다. Y 이론은 인간은 일만큼 노는 것만큼 일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다 뭐니? 인간에 대한 가정에 대한 거 아니야? 휴먼 네이처에 대한 가정 아니냐고. 휴먼 모티브, 동기에 대한 가정 아니냐고. 그런 걸 가정적 이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증주의 이론도 가정이 입각해.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 그들이. 기본적인 실증주의 이론들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조건들을 통제하고 변화시켜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사회도 조작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정을 담고 있어. 사회도 우리가 자연도 조작할 수가 있지. 자연과학자 조작하고 통제하고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 인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응? 그 과학 기술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자연을 통제하는 거, 자연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삶의 조건을 높여주는 거,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들도 자연 현상, 사회 현상들도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 사회를 훨씬 더 완벽한 형태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보다 나은 사회가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가정이야, 가정이야. 그러니까 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실증주의 이론은 이게 가정적 이론 그러면 거의 모든 이론들이 가정이 있어. 어썸션이 있어. 어썸션. 도구적 이론. 도구적 이론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 수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야. 목표가 있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찾아내는 거. 도구, 수단, 기술. 같은 말이지.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와 기술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적인 용도야. 우리가 배우는 과학적 관리, 행정관리론, 관리제론. 이게 전통적 행정이론의 핵심 구성 이론들이야. 이것들이 다 도구적 이론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 응? 도구적 이론. 왜 그런지 다음 시간 넘어가야 되겠지? 응? 잘하고 있어 내가? 응? 분석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융화시킬 수가 있어. 분석 단위는 영어로는 Unit of Analysis. 분석 단위. 분석 단위가 뭐냐면은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분석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도구를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해야 되냐 이거. 뭘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지? 뭘 가지고 하냐? 그게 바로 분석 단위라는 거야. 분석의 도구지. 어? 분석 대상.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그걸 크게 보면은 분석 단위가 개인이라는 분석 단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 행정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 개인이라는 분석 단위를 통해서. 집단이란 분석 단위.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분석 단위로 사용하는 이론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면대면 접촉. 요걸 분석 단위로 사용하는 이론들이 있어. 밑에 적은 거.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사용하는 거. 개인을 분석 단위를 사용해서 개인을 행동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모든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동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인을
알면은 사회가 보인다 이거야. 이거 개인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 개인의 행동을 알면은 사회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사회 현상은 개인 행동의 부수물로 봐. 공공선택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후기 인간관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약간씩 틀려. 공공선택론의 개인은 self-interested individual. 개인을 다른 성향이 약간 틀려. 후기 인간관계로는 self-actualizing individual. 요거는 그때 가서 한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집단을 분석 단위로 삼아서 행정 현상, 행정 현실, 행정 사건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 집단은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인 게 체제 이론이야. 체제 이론. 요거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야. 요걸 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야. 어떤 교과서들 보면은 이론을 유형화시키는데 딱 유형화시켰는데 이 유형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거든. 해놓고 나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은 없어 거기에. 응?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바꿨어. 이론을 유형화시키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버렸어. 집단 이론, 집단에는 어떤 게 있지? 많지. 학교도 집단이고, 동아리 집단, 군대 집단. 그러면 작은 집단이 있고, 중간 크기의 집단이 있고, 큰 크기의 집단이 있겠네, 그지? 큰 크기의 집단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 국가. 조금 중간 크기. 학교. 군대. 작은 크기. 동아리. 그다음 가정도 되겠네. 그지? 이익 집단은 작은 거야. 이익 집단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 중간. 그거 작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지? 나는 그 작은 거로 보는데 그러면 그래야 그렇게 봐 그런 거야. 또 어쨌든지 간에 집단을 통해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려고. 집단이 분석단이야. 그 대표적인 게 체제 이론이란 말이야. 의사결정이 분석 단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결정을 연구를 해. 허버트 사이먼 우리가 배우는 의사결정론이지. 행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의사결정론. 허버트 사이먼. 의사결정론은 행태론하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어. 실증주의가 뭐라 그랬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 거. 사실의 연구에 초점을 두는 거. 둘 다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야. 교과서에서 행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는 의사결정이라는 단어 쓰고 싶어. 행태주의는 하고 의사결정하고 많이 중복이 돼. 그 중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둘 다 논리적 실증주의를 선택하고 실증주의에 입각하고. 그 다음에 면대면 접촉.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면대면 접촉이 이게 분석단이야. 그걸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려고 그래. 사회를 비판하려고 그래. 해석이론, 비판이론. 왜 그러냐? 자, 우리가 해석이론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행동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의미라는 것은 혼자 형성할 수 있을까? 의미가 혼자 만들어지니? 무인도에 혼자 가서 의미가 만들어지겠어? 사회적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 의미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대화를 통해서. 이거 뭐지?
마이크지. 어? 이 마이크라는 이 마이크 여러분 딱 그럼 여러분이 이거 알잖아 이거. 마이크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한 거야. 근데 마이크가 수행하는 뭐 기능도 알고 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잖아, 그지? 어? 근데 이런 마이크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들어보니 상대방이 내가 이거 마이크라고 나 부르고 싶다. 상대방이 괜찮네. 합의가 되니까 이게 마이크라는 것을 이제 마이크 얘기하면 다 아는 거지. 다 이해되는 거야. 그렇지? 어? 우리가 사과 모든 물체들 다 그거 처음에 누가 부르기 시작했겠지, 그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거 동조해 주는 거야. 좋아, 사과. 우리가 사과로 부르자. 그럼 사과라는 의미 얘기를 딱 하면 다 의미를 알아, 그지? 그거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들의 대화, 커뮤니케이션, 합의. 그 사람들은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면대면 접촉이 중요한 분석 단위가 됩니다.